자, 세계지리 수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자, 전반적으로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난이도는 뭐 다른 사탐 과목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1등급 컷이 한 뭐 48에서 4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제 생각에는 한 48 정도 될 것 같아요. 48 정도가 1등급 컷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가다가, 자, 오답률을 보니까, 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문제 18번이야.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풀면서 요거 애들이 좀 헷갈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전반적인 난이도 좀 평이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자, 내용 정리 좀 충실하게 반영하시면 되고,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는 좀 고난이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큰 도움 될 거라고, 친구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시험지 준비됐니? 자, 볼게요. 1번. 자, 9편입니다. 9편. 자, 평가원 모의고사. 자, 평가원. 자, 모의고사. 자, 해설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고지도 문제입니다. 자,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이 봤던 거예요. 자, 왼쪽에 R 이드리스 지도죠. 자, 항상 지도 뭐 돼 있다 얘들아?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북쪽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고, 자, 지도상에 위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는 나일강을 표시한 것인데, 자, 나일강은 동아프리카 지구대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지중해로 유입되면서 끝난다. 맞죠? 자, 오른쪽 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고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자, 중화 사상 반영하고 있는데, 자, 거기 B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B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를 표시한 거예요, 지금. 자,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자, 알 이드리시 지도의 중심부에는 B, 아라비아 반도가 위치하고, 이게 답이죠. 항상 종교를 반영하는 지도에서는 종교적 성지가 지도의 중심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알 이드리시 지도에서는 메카가 들어가 있고, 자, TO 지도에서는 예루살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나머지 선지 빨리 고쳐볼게요. 2번.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자, 이슬람 종교의 세계관이 반영됐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3번. 자,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아닙니다. 자,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고, 자, 세계 인식의 범위는 구대륙에 그쳤음. 자, 4번. 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 아니고, 중화사상이죠. 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TO지도 이런 얘기고, 자, 5번. A하천. 나일강이야. 자, 나일강은 인도양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로 유입된다라 좀 고쳐주세요. 자, 1번. 자, 2번입니다. 자, 가나는 건조 기후 지역의 관계 시설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건조 기후의 관계 시설,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프링클러 이용하는 거죠. 주로 신대륙에서 보이는 형태의 관계 농경지고, 자, 오른쪽 나는 지금 우물판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란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지하 관계수로인데, 이런 지하 관계수로를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부르지 않니? 자,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자, 오아시스 농업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자,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구대륙의 건조 사막에서 하는 것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가는 신대륙에서 나타나는 관계 농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고, 2번 신대륙이에요. 원형 경작지 중앙에 전통 방식의 우물이 있다. 이거는 카나트 설명이고요. 자, 3번 카나트입니다. 자, 지하 수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답이고, 자, 그래서 나를 우리는 지하 관계 수로라고 하고, 나머지 고쳐봅시다. 자, 4번 카나트예요. 자, 외래 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아니라 했습니다. 자, 외래 하천은 나일강처럼 건조 기후 바깥에서 발원해서 사막으로 들어오는 게 외래 하천, 그게 아니죠. 자, 지하 관계수로 카나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 물을 공급받는다 할지 이거, 자, 주변의 배후 산지에서 눈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지하 형태로 들어가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튀어나오면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하고, 자,
합쳐서 땡겨 올리면 얘를 지하 관계수로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지하 관계수로의 물은요, 외리 합쳐서 땡겨 오는 게 아니고 배후 산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5번. 자, 가는 나보다 개발 시기가 이르다. 자, 가는 신대륙, 나는 구대륙에서 보이는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자, 개발의 시기는 나가 이르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야. 자, 2번에 3번입니다. 난이도 절대로 높지 않아요. 자, 내려갑시다. 3번. 자, 그림의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부터 C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 A 노르웨이죠. 자, B 벨기에고 자, C는 스위스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연합의 회원국입니까? 자, 예라고 했더니 가만 들어간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죠. 자, 유럽 연합의 회원국 다 외운 거보다는 회원국이 아닌 애들이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별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 경제협력체를 유럽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EFTA라고 하잖아. 자, 대표적인 나라가 중앙해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 그 바이킹 우선 노르웨이, 자, 영세 중력기금 스위스. 이렇게 세 개는 꼭 좀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회원국입니까? 예라고 하면 가가 누구죠? 벨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에는 유럽 연합의 본부도 위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합니까? 자, 예라고 하면 나 누구죠? 스위스죠. 자, 스위스는 주변 국가들의 언어인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에다가 자, 원주민의 지방 방언인 로망주어까지 총 4개의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주 나오죠? 자, 그럼 나가 스위스가 되는 거고요. 아닌데 그럼 다는 노르웨이라고 연결을 해서 답 몇 번이죠? 4번. 자, 얘도 평이합니다. 자, 4번 가볼까? 자, 기후 문제 나왔어요. 자, A부터 C 지역의 기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라틴 아메리카 나와 있는데 자, A는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지역입니다. 자, 적도 근처에 위치한 열대 고산기후죠. 자,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라는 곳이고 자, 해발 고도를 보니까 2850m 딱 맞습니다, 이거. 그다음 자, B라는 지역도 적도 주변인데 해발 고도가 106m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자, 얘는 제대로 된 열대 우림 기후가 나오겠네요. 자, C라고 하는 것은요, 자, 라틴 아메리카 남반구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봤을 때 남반구에 위치한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라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기억. 자, A는 열대 고산기후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입니다. 아니죠. 자,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은 이거는 열대기후의 정의고요. 자, 열대 고산기후 상준 아닙니까? 자, 대략적으로 1년 내내 한 10에서 15도 선을 좀 유지할 겁니다. 자, 니은이요. 자, C. 자, 열대 사바나 기후예요. 자, 연중 적도 수렴대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우기 때만 수렴대 들어가고 자, 겨울 건기 때는요 아열대 고압대로 들어가겠죠. X. 그럼 답은 벌써 나왔어. 자, 디귿. 자, B는 A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자, BA. 자, B는 열대 우림 기후고요. 자, A는 열대 고산이야. 열대 우림은 1년 내내 18도 이상 아닙니까? 자, 그러면 7월 평균 기온은 무조건 열대 우림 기후인 B가 열대 고산 기후인 A보다 높다. 맞아요, 이거? 자, 리을. 자, C는 B보다 연강 수량이 적다. 자, C는 사바나 기후고요. B는 열대 우림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1년 내내 우기만 존재하는 열대 우림 기후가 연강 수량이 더 뭐해야 되죠? 많아야 되고 반대로 C, 열대 사바나 기후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5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열대 기후 문제이긴 한데 좀 비교적 좀 평이하게 나온 정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 내려갑니다. 자, 다음은 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에 대한 모식도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C는 각각 드럼린, 모레인, 에스커 중 하나입니다. 이거 빙퇴적 지형이죠. 자, 드럼린은 숟가락 모양의 언덕이고요. 자, 모레인은 빙하, 말단부의 퇴적 지형이고 자, 에스커는 융빙수가 퇴적한 제방이죠. 자, 그래서 밑에 가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캐나다 북부쯤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빙하 지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 그림을 보시면 유독 호수가 많이 보이고
이 호수는 전부 다 빙하가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십도. 자, 후퇴하는 빙하. 자, 후퇴한다는 것은 뒤로 간다가 아니죠. 점점 녹아서 작아지고 있는 빙하 이런 뜻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A가 자, 숟가락 모양의 언덕이니까 그게 드럼린이 되겠고, 자, B는 에스커, 제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가 모레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빙하 지형입니다. 자, 가에는 침엽수 리민, 타이가가 나타납니다. 자, 냉대 기후. 자, 냉대 기후 지역이므로, 자, 냉대림, 타이가가 나올 수 있고요. 자, 2번 가. 자, 가에 나타나는 호수는 주로 과거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된 빙하호 맞죠? 자, 3번 A. 자, A. 드럼린이죠? 자, 주로 이동하는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침식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퇴적 지형이죠? 자, 그래서 빙퇴적 지형.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4번입니다. B. 에스커예요. 자,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의 밑을 흐르면서 제방 모양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다. 맞죠? 자, 5번 C. 자, 모레인이에요. 주로 빙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빙하 말단부에 퇴적된 지형을 모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답 3번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할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대지형 A부터 자,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계 대지형 많이 했죠?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북서쪽에 위치한 아틀라스 산맥 신기스국 산지죠? 자, B는 환태평양 조산대. 자, 대륙판 해양판이 충돌하는 충돌 경계의 일부이고요. 자, C는요, 북아메리카 순장지 시원생대에 형성된 이후에 오랜 침식 받아서 만들어진 넓은 평탄면입니다. 자, D도 브라질 순상지고요. 마지막 알파벳 E는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니까 고객스콕산지거든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A. 아틀라스 산맥이요. 자, A 산지는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 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신생대의 조산 운동을 받은 신기스국 산지입니다. X. 2번 B. 자, 마그마 상승에 의해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판이 분리되는 경계입니까? 이거잖아. 자, 분리 경계에 있는 동아프리카 지구대하고 누구 있죠? 중앙 해령밖에 없습니다. X, 충돌 경계예요. 자, 3번 C.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는 곳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아니죠. 순상지 안정지대예요. 자, 4번 D. 주로 시원생대 이후에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자, 5번 E. 그레이트 디바이딩이고 고기스국입니다. 자, 신생대 조산운동 아니고 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았음. 자, 얘도 역시 평이한 문제입니다. 예, 내려갑니다. 자, 밑에 7번. 이게 오답률이 세 번째로 좀 높았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쾌펜의 기후 구분의 가장 기본 정의 꼼꼼하게 대입하시면 문제 풀 때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자, 왼쪽에 기온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A부터 볼게요. A. 자, A 기온 보시면요. 7월달이 기온이 더 높으니까 이거 북반구죠. 자, 북반구죠. 자, 그럼 우리 항상 뭐가 필요한 거야? 최한월 평균 기온이 필요한 거잖아. 그 최한월 평균 기온에서 A 봐봐. 대충 몇 도야 이거? 영상 한 5도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일단은 북반구에 있는데 야, 겨울철이 영상 5도면 이거 온대 아닙니까? 그리고 최난을 7월달 봐봐. 7월달이 대충 한번 14도? 맞습니까? 여름 많이 좀 시원하네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강수 봐보세요. 강수가 누적 강수 계속 일정 간격으로 계속 올라갔잖아. 그럼 뭐야 이거? 보름 강수에다가 여름이 시원하잖아. 이거 서해양성 기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자, 그 다음 B 봐보세요. B. 자, B 봐볼게요. 자, B 보시면은 자 왼쪽 파선에서 얘는 1월달에 기온이 높네요. 남반구라고 일단 쓰시고 역시 최하늘 보셔야 돼. 가장 추울 때 기온이 대충 영상 10도가 조금 넘죠. 맞습니까? 아 그럼 뭐야 이거 온대지 뭐. 자 온대인데 자 오른쪽에서 누적 강수 패턴 보세요. 누적 강수. 자 누적 강수 패턴을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 아 여기 지금 우기가 있잖아. 몇 월인데 지금? 6, 7, 8월입니다. 6, 7, 8월 남반구는 뭔데 이거? 겨울이잖아. 그럼 빨리 뭐야? 겨울이 우기인 곳. 그럼 빨리 바꿔볼게요. CS, 썸머드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대문자. 자 C 좀 봐보겠습니다. 대문자 C요. 자 일단은 기온만 봐서는 예, 북반구 있습니다. 자 7월달 기온이 높으니까 자 북반구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가장 추울 때 최하늘 1월달 보시면 한 영상 12, 3도쯤 되거든요. 아 요거만 봐서 온대처럼 보여. 여기까지는 일단은. 자 근데 오른쪽 문제는 누적 강수입니다. 자 12월까지의 누적 강수가 딱 500이 살짝 안 되는 거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럼 빨리 고쳐야지. 온대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건조 기후인데 500이 살짝 안 됐으니까 스텝입니다. 요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A 저하내양성 기후거든요.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 CS로 가야 되죠. 2번 B 강한 일사로 인한 스콜이 자주 발생합니다. 스콜은 열대 우림에서 내리는 대일성 강수 아니야? 야 B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3번 C 자 C 스텝이죠. 자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자라 단초 초원을 이룬다. 이게 답이죠. 이게 답 아닙니까? 응? 자 4번 A는 B보다 강수의 계절 차가 크다. 눈 떴냐 이거야. 자 A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잖아. 자 5번 자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가 낮다. 자 B는 지중해성 기후고요. 자 C는 스텝이거든요.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 수목 밀도는 무조건 뭐야? 연광주량 작업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높은 거지 뭐. 자 그래서 7번이다. 몇 번? 3번. 자 항상 가장 기본 개념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8번 볼게요. A부터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단 A부터 C는 각각 갯벌, 사주, 석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왼쪽 A는요 바다에 퇴적된 미림 물질 갯벌이고요. 자 오른쪽 B는요 이게 석호죠. 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이프 형성된 뒤 사주 발달로 분리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 앞에를 틀어막고 있는 길다란 제방 모양의 C가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억 A 갯벌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 맞고요. 이거 B 자 석호는 사주가 만의 입구를 가로막아 형성 맞잖아. 자 3번 C 자 사주는 주로 점토가 퇴적된 것이 아니고 모래사자죠.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X 자 리을 B, C 석호와 사주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주로 발달 아니죠. 자 퇴적 지형이니까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입부에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자 8번의 답이 그래서 1번. 자 9번 넘어갈게요. 자 이거 카르스트 지형인데 교과 과정 개정되면서 들어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는 거의 뭐 최하입니다. 자 그래도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나올 만한 게 항상 정해져 있죠. 중국의 구일인 게림 아니면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중심으로 나올 거라고요. 읽어볼게. 다음은 중국 땡땡땡 지역의 지형 사진이다. 자 A부터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형도가 있는데 자 범례 봐볼까요? 자 동굴이 있고 와지가 있어. 와지가 뭔데 이게? 웅덩이를 와지라고 하잖아. 자 세계지에서 웅덩이 나올 거 하나밖에 없다. 용식 와지. 석회암이 녹아내려서 만들어진 웅덩이 이런 뭐 돌린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보이는 동굴은 뭐 석회 동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A부터 볼까요? A부터.
자, 하천 주변에 뾰족뾰족한 탑 모양의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거 보이죠? 자, A를 우리는 탑 카르스트라고 부르고 딱딱한 석회암과 무른 석회암 사이에 차별적인 용식 작용을 받아서 형성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돼. 자, B 볼게요. 자, 석회 동굴인 거 아시겠죠? 자, 동굴 내부에 뭐 종유석, 석순, 석주처럼 구조물들이 좀 보여야 된다. 자, C 보겠습니다. 자, 웅덩이죠? 자, 용식 와지 돌리내고 뭐 배수가 양호해서 반동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 나오겠죠. 자, 선지 봅시다. 기억 A. 탑카스트요. 자, A의 봉우리들은 주로 암석, 즉 석회암에 차별적 용식으로 형성되는 건 맞죠? 자, 니은 B. 석회동굴. 자, 용암이 식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거는 용암 동굴의 정의고요. 자, 석회암의 용식으로 형성된 동굴이다라고 고쳐야 돼. X. 이거 C. 돌리네요. 자, 돌리네 표면에는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고 얘를 테라 로사라고 하잖아. 자, 리을입니다. 자, A부터 C는 주로 현무암이 분포하는 곳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에 형성된 카르스트 지역입니다. X.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10번 볼게요. 자, 지도의 A부터 D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분쟁도 필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A부터 너무 많이 나왔죠. 자, 카슈미르 지방이고요. 자,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 분쟁 지역이면서, 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역 분쟁이기도 합니다. 자, B. 자, 얘도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 근처고, 자, 미얀마 안에 살고 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태였죠. 자, C. 자, 필리핀의 남쪽 이 민다나오 섬이고요. 자, 여기 사는 소수 민족이 모로족인데 이 모로족은 이슬람계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중앙 정부와 갈등이 심한 곳이 민다나오 섬 종교 분쟁이고요. D. 힌두교입니다. D. 스리랑카입니다. 자, 원주민 싱할리족은 불교를 믿고 있는데, 자, 인도계 이주민들이 힌두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종교 분쟁이 있고 유혈 사태까지 갔던 곳이 스리랑카잖아. 자, 우리 많이 봤던 지역들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볼게. 1번 A. 자, A 지역의 분쟁은 주변국 간의 지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택도 없습니다. 종교, 그 다음에 영역 분쟁이에요. 2번 B. 로힝야족이요. 자, B 지역의 분쟁은 불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미얀마 국가와 소수 부족인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X. 안 돼요. 자, 3번 C. 민다나오 섬이요. 자, C 지역의 분쟁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니죠. 자, 영유권이 아니고 종교 분쟁, 크리스천 이슬람이거든요. 자, 4번 D. 스리랑카. 자, D 지역 분쟁은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거 답이지. 자, 5번. 자, B, D. 자, B 로힝야족이고 D 스리랑카 아닙니까? 자, BD 지역 분쟁의 당사국에는 모두 중국이 포함되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중국이 포함된 영유권 분쟁 지역 대박. 그러면 뭐 시사군도 난사군도 아니면 뭐 생각고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1번이 이게 또 오답률이 이게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인데 그냥 낚이기 딱 좋은 선지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거 왜 틀렸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11번과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어야 되거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11번. 자, 가부터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부터 다는 각각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 중 하나입니다. 세네갈은 그냥 저개발국이고, 자, 멕시코는 개발도상국이고, 프랑스 선진국이라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뭐예요?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후진국이다. 이거지 뭐.
가라는 국가가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이 너무 높아. 가가 세네갈이 되고요. 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가 프랑스가 되겠지. 자 그리고 다라고 하는 국가는요. 인구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인구가 주는 건 절대 아니지. 항상 뭐예요? 실제 인구가 감소하려면 인구 증가율이 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얘들아? 0 이하 마이너스로 떨어져야지만 실제 인구가 감소하는 거야. 따라서 다 멕시코는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거지 총 인구가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선지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가 세네갈은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맞죠? 2번 2010에서 2015년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이다. 야, 가 봐봐. 야, 가라는 국가는 전체 증가율은 뭐야? 야, 전체 인구 증가율은 뭐하고 뭘 더하는 겁니까, 이거? 자연적 증가율에다가 사회적 증가율이, 사회적 증가율은 뭐야? 이게 순이동률이잖아, 이게. 응?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가라는 국가는 보시면 지금 누가 더 높냐 지금? 아 자연적 증가율이 더 높아. 뭐보다? 전체 증가율보다. 야 자연적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잖아. 자연적 증가율은 거의 얼마냐면 3이야 3. 거의 3인데 전체 인구 증가율은 뭐야 지금? 2010에서 2015년 기준 한 2.7쯤 되거든요. 2.7쯤 되거든요. 이 차이가 가장 커. 자연적 증가율이 3인데 불구하고 전체 총인구는 2.7명밖에 안 늘어서 그 순이동률이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인구 1000명당 0.3명이 유출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2010에서 2015년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로 가장 작은 나라가 세네갈 맞아. 즉 유출이 가장 심했다는 거야. 맞아요. 자 3번 가부터 다 중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죠. 뭐 그 뒤에는 뭐 멕시코, 뭐 세네갈 이쯤 되지 않겠니? 자, 4번. 제시된 기간 동안 다 멕시코거든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큰일 난 나라서 이 멕시코라는 나라는 그래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인구 증가율이 뭐보다 위에 있어? 0보다 위에 있잖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겁나게 가파르게 쫙 인구가 늘다가 지금 현재는 뭐예요? 점점 기울기가 꺾이면서 늘기는 느는데 느는 속도가 예전처럼 가파르게 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X예요 X. 답 4번이야. 5번 1990년 이후 다 멕시코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는 미국이죠. 왜? 거리가 가까우면서 경제 수준 높은 거 맞잖아. 자 그래서 11번의 답 몇 번이자 얘들아?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도 헷갈리지 말고 자, 풀 수 있어야 돼, 친구들. 자, 12번 내려갈게요. 그래프는요. 아프리카 가나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를 지도에 A부터 C에서 보는 것은 자, 아프리카의 수출 구조가 역시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갔고 특히 보츠와나 자꾸만 나오는 거 아시죠? 보츠와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A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고요. 오펙 회원국입니다. 자, B 케냐거든요. 여기 농업국가야. 케냐의 농산물은 세계적인 차 수출국이라는 겁니다. 자, C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붙어 있으면 보츠와나고 보츠와나 나오면 무조건 다이아몬드로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자 상품 수출의 구조를 봤더니 자 가에서는 다이아몬드가 82.6% 그리고 보츠와나라고 하셔야 되고 나에서는 원유가 72.9%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나이지리아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이 그래서 4번이거든요. 자 13번입니다. 내려갑니다. 그래프는 네 국가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C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A부터 C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네 나라거든요. 일단 요 순서 좀 알아주세요. 1, 2, 3등까지. 중국, 미국, 인도입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자, 중국만 가지고도 순서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A, 석탄이죠. 자, 두 번째로 중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게 B니까 석유라고 쓰고, 자, 기타를 제외했을 때 중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게 C니까 천연가스라고 할게. 자, 석탄, 석유, LNG 순입니다.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 자, 석탄은 주로 신기습곡 산지가 아니고 고기습곡 산지 주변에서 채굴되는 자원입니다. X. 자, 2번 B. 석유. 산업혁명 시기의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이건 석탄 설명이고, 자, 석유는요 19세기 내연기관 자동차 등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고쳐줘야 돼. 자, 3번 봐볼게. 자, C. 천연가스죠. 냉동 액화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량이 증가. 언제부터? 20세기부터. 이게 답이고요. 자, 4번입니다. A는 B보다. 석탄이 석유보다 지역적 편제성이 커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아니잖아. 자, 국제 이동량은 편제성과 비례하고 순서 내봐. 석유, LNG, 석탄 순입니다. 자, 5번이요. 자, C는 B보다.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죠.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순서 내볼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자, 그리고 수력 원자력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요. 자, 유럽의 공업 같은데 역시 단편적인 지식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위치 특징과. 14번이요. 다음 글에 나에 해당하는 산업지역을 지도 A부터 D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지역은 고위도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연어의 수출항으로 유명했다. 자,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였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시된 지역 중 가장 고위도에 있어 연어 수출로 유명해서 그 핀란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이거 오울루란 곳이고, 자, 지도에서 누굽니까? 이거 B가 되는 거예요. 자, 나 읽어볼게요. 자, 이 지역은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의 주요 무역 항 중 하나로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 최대 항구 도시 누구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자, 그래서 유럽 최대의 석유화학 공업단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누굽니까? A가 되죠. 자, 나머지 C는요, 제3 이탈리아. 그 첨단 산업 클러스터는 맞는데 주로 경공업 중에서 귀금속, 명품, 가죽 세공 이런 경공업을 첨단 산업화 시킨 곳이 제3 이탈리아고요. 자, D. 이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소피아 앙티폴리스죠. 유럽 최초의 첨단 산업 밀집 지역이면서 지중해성 기후니까 쾌적한 기후 조건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겠지.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15번 해볼게. 자, 다음은 AB 종교의 사원을 둘러보고 찍은 사진과 감상평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 종교. 중앙에 돔형 구조물과 주변에 첨탑이 어우러져 있고 아라베스크 양식의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어. 이색적인 아라베스크 나왔잖아 이거. 이슬람교죠. 자, B. 자, 큰 탑과 그 주변에 수많은 작은 탑이 있으며 부처를 상징하는 여러 불상. 불교지 뭐.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1번 기억. 자, A. 자, 이슬람교는 성지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하는 거 맞지? 자, 니은 B. 불교.
자,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자, 세계 신자 수 대보세요. 크리스트, 이슬람, 힌두, 불교 순이니까 자, 불교가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X. 이건 A는 B보다. 자, 이슬람교가 불교보다 발생 시기가 상대적으로 느리죠. 자, 3대 보편 종교의 발생 순서 대보세요. 불교 1등, 크리스트 2등, 이슬람 꼴등이죠. 자, 리을. A와 B의 발상지는 모두 아프리카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발상지는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고요. 자, 불교의 발상지는 남부아시아, 인도의 부다가야, 룸비니 이쪽 아닙니까? 자, 답이 그래서 2번인 거 아시겠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야. 뭐 어렵지 않게 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건조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역시 개정된 교과서에 들어간 내용이고 무조건 나오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왼쪽에 알제리가 있고 오른쪽 사우디가 있는데 자, 알제리는 일반적으로 LNG가 좀 더 유명하고요. 사우디는 석유와 더불어서 LNG도 무지하게 많어. 자, 그러면 알제리는 인구가 순유출 좀 빠져나가야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순유입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밑에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보는데 가라는 국가는 1차 산업의 종사, 1차 생산액이네. 자, 1차 산업의 생산의 비중이 꽤 높아. 자, 1차 산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좀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반면에 나라는 국가는요 1차 산업의 생산액이 거의 없고 특히 인구 구조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높아. 이게 뭐야?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동자가 주로 남성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가가 알제리고 나가 사우디 아니야 이거? 이거 볼까요? 자, 기억. 자, 가는 나보다 알제리가 사우디보다 석유 생산량 많아. 택도 없습니다. 자, 세계 석유 생산량 순서 1, 2, 3등만 대볼까? 지금 현재 기준 미국, 사우디, 러시아. 그 뒤에는 뭐 이란, 캐나다, 뭐 이라크 이런 나라 나오거든요. 알제리는 석유 생산 순위에 절대 못 끼어요. X. 자, 니은. 가는 나보다 알제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적다라고 고쳐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나는 가보다. 자, 사우디가 알제리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이 많다. 이게 답이고요. 자, 리을. 가는 아프리카 맞죠? 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답 5번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다음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지리 수업 장면입니다. 교사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은 고른 것은 자, A, B는 각각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 중 하나입니다. 자, 발생 지역 보시면 A부터 주로 중국 서부 내륙 쪽 아니면 호주 내륙 쪽에서 A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사막화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발생했으니까 열대림 파괴라고 할게요. 자, 선지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죠. 자, 사막화의 대표적 사례 지역으로는 사헬 지대가 있습니다. 맞죠? 자, 사헬은 어딘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스텝 지역을 사헬이라 하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자, 을 볼게요. 자, A. 사막화는요 장기간의 가뭄이나 과도한 경작 및 방목이 주요 원인 맞는데요. 자, 병 볼까요? 자, B. 열대림 파괴지. 자, 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런던 협약은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겁니다. 자, 열대림 파괴와 관련된 협약을 대라 그러면 생물종 다양성 협약 이쯤을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정. B는 A보다 자,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수량 적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막화라고 해야 되죠.
자, 17번의 답이 1번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이게 오답률이 1등이었던 문제인데 왜 틀렸나 한번 봐볼게요. 18번. 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부터 다는